안녕하십니까. 부대 PD 김경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금일 브리핑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병곤 에너지산업국장님께서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 관련 정책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에 앞서 우리 에너지산업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시갑 에너지 과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윤택 미래에너지 수석과장입니다. 권형락 원자력 과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에너지산업국장 김병곤입니다. 먼저 오늘 브리핑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언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에너지 분야를 선도하는 필사적인 노력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경북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에너지 대전환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 계획을 PPT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내외 트렌드와 경북 현황,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 비전, 추진 계획 순입니다. 먼저 국내외 트렌드와 경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해외 에너지 트렌드는 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 등 글로벌 에너지 전환 투자가 확대되고 전력 수요가 증가될 추세입니다. 즉 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 등 글로벌 청정 에너지 전환 투자액이 화석연료 투자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에너지 전환 투자액이 0.9조 달러에서 2023년에는 1.8조 달러로 2배 증가했고 화석연료 투자액은 2020년 0.7조 달러에서 2023년 1.1조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글로벌 전력 수요는 최대 150%까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는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비중 확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의 11차 전력 수급 경영 계획에 따르면 원자력, 신재생,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의 비중은 2030년에는 7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국내 전력 수요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2050년에는 작년 대비 2배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에너지 정세는 무탄소 전원의 확대와 전력 수요의 증가로 청정 에너지 확대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경북 에너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은 발전량이 전국의 16.1%, 소비량은 전국 8%로 17개 광역단체 중 전력 자량률 215.6%로 전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에 착공된 신호를 3, 4호기가 준공되면 전력 자량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경북 에너지 현재와 미래 방향을 세 가지로 구분해봤습니다. 경북의 현재 에너지 정책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서, 민간 발전 중심의 에너지 보급 형태와 원자력 발전 중심의 전력 생산, 보급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미래는 공공기관과 주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고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으로 제조산업 육성을 강화하며 중앙집중식 전력 공급 체계에서 자력적 에너지 산업 추진으로 에너지 부분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 비전입니다. 7페이지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 기본 방향입니다. 경북의 에너지 대전환 기본 방향은 CRN2로 정의되는데 청정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전환기업 육성, 인력 양성, 투자유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 비전과 목표입니다. 글로벌 무탄소 경제선도 에너지 허브 경북의 비전 아래 공급, 수요, 산업, 사회 분야의 4대 목표와 10개 전략사업 분야로 구성하였으며 경북 에너지 종합지원센터가 컨트롤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 7대 전략사업입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차세대 원자로, 신재생 에너지, 분산 에너지, 에너지 항만, 청정수소, 원자력 산업 정책계 도등 등 7대 전략사업 분야를 구성했고 다시 21개 추진과제로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럼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북의 에너지 대전환 주요 계획입니다. 먼저 21개 추진과제 중 16개 주요 추진 사업으로 정리한 주요 계획입니다. 내용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추진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입니다.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 추진하겠습니다. 1000km 이종 규모의 배관망을 구축하고 울진에서 호석고까지 이어지는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경북 전역에 에너지 배관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해안 해저 전력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브루베리 영일만 산업단지 전력 수요 확정과 수소 반환 제철 전력 인프라 확정에 따라 울진에서 포항 HVDC 500kV 해저 송전선 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겠습니다. 경북의 풍부한 전력으로 지역별 저차당 전기 요금제를 추진해 낮은 전기 요금 그리고 안정적 전력 공급을 바탕으로 데이터 센터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력 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원자력 산업 생태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를 조성해 상단 주거단지에 저렴한 전기, 열, 수소를 공급해 CF100을 실현하고 중소 로봇 실증 기반 구축으로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원전입니다. 글로벌 혁신 원자력 연구기관 조성을 위해 문무대왕 과학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글로벌 원자력 공동 캠퍼스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용융원 원자로 기술개발 특정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임회사를 활용해 무탄소 선박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고 선박 운영 시스템, R&D 및 실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SMR 소부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SMR 제작 지원센터 설립과 부품 인정 테스트베드 구축으로 SMR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수소 생산 및 보급입니다. 청정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구축해 원전을 연계한 100MW급 청정수소 생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청정수소 기술 시험 검사 인증으로 원전수소 산업혁신 R&D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여타 통과된 연료전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기해 수소 연료전지 국산화와 유지 보수 기술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군산에너지 확산입니다. 올해 6월 군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선정, 운영하고 그에 따른 경북형 특화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11번째로 신재생 에너지 고효율 공급 혁신을 위한 경북형 에너지 공유 플랫폼 구축으로 에너지 전력거래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 양수 발전 건설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036년을 목표로 영양과 봉화에 1.5GW 용량의 발전소 건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보고 확대입니다. 금년 10월 말 준공 예정인 에너지 융복합 지원센터 건립 운영으로 에너지 대전환, 비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아울러 수상, 3단, 태양광 단지 조성을 통해 에너지 집자가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진군 산불 피해 지역에 동해안 풍력 발전 단지 조성으로 주민과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지역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항만 구축입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동해 심해가스전 상업 생산의 지원으로 글로벌 에너지 항만 구축을 통해 환동의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생산 플랜트 구축입니다. 가스 처리 플랜트와 원유 비축 저장 탱크 구축으로 영일만 배후단 3단에 원유 저장 탱크와 프라 설비 등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탄소 독립 항만 인프라 구축으로 수소, 아모니아의 저장과 출하를 위한 설비 등 수소 복합 터미널 구축과 함께 영일만한 기존에 해상 풍력 지원 항만과 배후 단지를 함께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인수기지 구축입니다. LNG 인수기지와 벙커링 터미널 구축으로 LNG를 저장하고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관동의 글로벌 에너지 항만 구축을 완성했습니다. 끝으로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게 발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열정과 도전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 추진에 언론인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지목되면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산다고 하고 이미 계속 이제 검색을 했었고요. 그때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육상 송년 선거를 구성하기 위해서 주민수용소 문제가 큰 관건입니다. 관건이고 물론 저희들 이제 예산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육성을 가는 게 가장 이상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수용소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전력선은 폭증하는데 송전 선거 문제는 굉장히 지금 정부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면은 정부에서도 보면은 남해안 그쪽에서도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 해저로 이제 계속 그 문구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에 미래를 봐서는 어차피 저희들도 원전도 많이 갖고 있고 정치를 동면에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최대 전력에 소유주에 있는 포스코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좀 예산이 좀 더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가는 게 편안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재정 문제는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이제 송배전 설모 이제 그 관계에 대한 말씀을 올리자면 실제 우리 이제 영양이나 경북도의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지금 뭐 용인의 그 관련된 송배전 관련해서 반대 부딪히고 변경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좀 이게 그 밀양 사태 그 촉발로 계속 이제 송배전 관련된 변경수가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심각성을 인정하고 실제 이제 송배전 뭐 이런 변동소 이런 단계를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광역자치단체에 맡겼으면 여러 상황이 엄청난 지원이 있기 하기 때문에 그러면 특별법이 지금 제가 본 데는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부 국회에서도 보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완전히 그 치고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관계가 도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정책과 긴밀하게 저희들 기능 매트를 강하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실제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원전은 이제 전력이고 그러면은 어차피 이 세계의 추세는 뭐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과 쉽게 말해서 신재생 에너지 조화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RE100, CF, 이런 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태양광 쪽은 계속 이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물하게 이렇게 뭐 많이 돼가지고 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만은 지금 저희들도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산지에 태양광이 이제 막 굉장히 많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뭐 산업재부토식이 아주 굉장히 걱정하는 그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도 2018년부터 21년까지 그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강화해서 거의 뭐 지금은 금년도에 저희들 인하 건수를 보니까 한 건 기술동만큼 그전에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거의 원천적으로 좀 하기 힘들게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태양광, 풍력 이런 거 신재생 에너지 쪽은 계속 시대가 가면 갈수록 바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력 이제 산지 태양광 문제는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지금 결국 우리 도에서는 원자력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도 굉장히 도에서 역점적으로 밀고 있는 게 수소속입니다. 수소속인데 원자력 그다음에 원자력 잉여 전력을 이제 가지고 지금처럼 이제 수도권을 계속 이제 전기를 보내는데 송변전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배수도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산 에너지 특별법하고 같이 매치링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이쪽에다가 경북 쪽에다가 AI가 뭐 데이터센터 그런 대규모 전력을 많이 소요하는 그런 이제 업체는 이제 이쪽에 추를 해가지고 많이 분을 이쪽에서 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우리 쪽에서는 지산 지수의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는 계속 끝까지 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박연찬 대표님. DJ에 걸렸으니까 저 시청 쪽에 보면은 데이터 센터 유치라는 게 있는데 지금 경북의 그 발전량이라든지 또 풍력 에너지 남는 것도 있고 이게 지금 데이터 센터가 거의 수도권에 지금 집중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거의 안 나와 있고 그러네요. 또 설명해 주시면. 예, 그런 부분 좀 좋은 말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AI다 데이터 센터는 좀 잘 아시다시피 이 전기를 먹는 공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그 전까지는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인력 수요다 아니면은 편리성 때문에 지금 그 데이터 센터다
극적으로 많이 고민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가 가면 갈수록 지금 sun에너지법이 6월달에 시행이 됐으면은 지금 그 산자부의 가이드라인이 지금 우리 전말에 나왔고요. 내년에 시작돼가지고 본격적으로 sun에너지 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나 그다음에 특화지역 이렇게 이제 시행이 되면은 결국은 전기가 많고 저렴한 곳으로 대표선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국의 최대 강점인 전력 자력률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대선들을 저희들이 습득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후보를 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MS다 수구의 사례를 보다시피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드레마일슨 그 원자력 지금 중단된 것을 완전히 독점 대응해서 새롭게 자기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전기가 풍부한 곳에 올 수밖에 없다. 그런 강점을 가지고 저희들은 계속 그 기업들 설득하고 그 노력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이크 네, 열린뉴스 통신 김도수 본부장입니다. 예. 저기 어쨌든 경북은 에너지 관련돼 갖고 참 좋은 그 환경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이번에 풍력과 관련돼 갖고 울진에 산불난 상황에서 지역 상생 모델을 통해서 이제 구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봉화의 모 기업이 먼저 큰 문제가 아니어서 시도를 해가지고 지금 시작한 것으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자본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경북이 주도로 해서 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좀 해결해 나가시면서 하실 건지 좀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계신지. 예,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그전까지는 좀 우리가 현재의 미래를 아까 말씀드리면서 민간 주도 이렇게 기업 중심으로 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우리 담당 과장님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회의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이제는 지역 주민과 분리돼서는 이게 모든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울진 그 직접화단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가능하다면은 발전사가 갖고 가는 수익을 일부분이라도 지역 주민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공주도형이라고 이제 말씀을 올리는데 지금 이제 사기업은 사기업 그대로 가고 그다음에는 실제 보면 대형 직접화 단지를 구축해서 하는 해상 풍력이나 육상 풍력에 대해서는 직접 사기업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주민 수용성 문제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특히 울진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동서 발전사와 그다음에 개발공사 이렇게 경상북도 그다음에 울진은 이렇게 공공이 전체가 SPC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해가지고 수익금에 가능하면은 저희들은 이제 공공기관은 목적이 이윤 창출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은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방향을 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착공한 이마땡 수성강 그것도 보면은 똑같은 저희들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상평원 평강면에 발생되는 이익을 가지고 인근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굉장히 처음부터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런 모델을 저희들 만들어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주민 참여 모델을 하고 그다음에는 SPC를 설립한 이유가 제가 처음부터 저희들이 이제 아시다트도 참여하고 주민도 참여하고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시스템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이라든지 울진이라든지 공공주도형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태고 지자체를 같이 참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직접화 단지라고 신재생에는 직접화 단지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40메가 이상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했을 때 공공이 주도하고 설치했을 경우에는 기존에는 업자들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사업자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REC 신재생 에너지 지방자치단체 REC 가중치를 0.1을 더 줍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했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 가중치 0.1을 더 주거든요. 안동 수상태양강 같은 경우에는 45메가 732억 정도, 742억 정도 하는데 안동시에다가 한 0.2억 정도 주민들이 참여했을 때는 주민 참여분에 대한 10%를 지원해주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요. 울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공직접화 단지로 계획하여서
그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404메가 정도로 했을 때 한 1조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는 울진군에 만약에 404메가가 됐을 때는 지자체에다가 60억 정도, 그 다음 주민 참여했을 때의 참여 지원의 만큼에 대한 부분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자체에도 돈이 되고 지자체에서 지주파 단지도 지정을 해서 지자체도 돈이 되고 주민들과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또 원자력 가게 되는 내용은 지금 신한울 3, 4호기가 지금 우한리에서 이제 이래가 나고 바로 이제 첫삽을 껐으면 떴고 첫 공식은 10월 말에 지금 거의 갈 예정인데 원자력은 저희들은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전기를 에너지를 수점하는 그 나라나 단체가 결국은 이제 세계 경제 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전국 39개 나라에서 대부분 원자력을 보는 나라에서 대부분 이제 원자력을 돌리는 게 389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그 나라에서 생각이 뭐냐면은 결국은 지금 신재생의 가능성 때문에 쉽게 말해서 태양광이라 하면은 밤에 좀 발생이 안 되고 풍력 같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또 안 되고 이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비저 전력이 없이는 신재생이 그 대수가 없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신재생의 중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는 양대 축계를 생각하는 게 목표에서는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먼저는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국가 계획에 의해 가지고 다 이제 퍼지는 다 개인성되고 그러면은 저희들은 그 초점을 맞춘 게 뭐냐면은 전력 자립률이 높다. 그러면은 그 잉여 전력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송전 자약을 걸린 잉여 전력을 가지고 지금 어차피 이제 탄소 독립 시대니까 수소를 생산해서 결국은 수요처는 포스코라는 거대한 수요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에너지 배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말씀 하는데 저희들이 기존은 원자력에 있어서 방금도 제가 강조했는 게 뭐냐면 원자력의 잉여 전력을 포커스를 맞췄고 그러면은 수소 관련되는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그러면 수소, 그다음 태양광, 풍력 이런 쪽으로 신재생 쪽으로 저희들이 양계 축을 가지고 끌고 가겠다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잘 좀 헷갈려서 그런데 이 동산에너지법이 이제 6월에 이렇게 확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가 확정이 되는 거랑 신재생 에너지랑은 어떤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굉장히 그게 복잡한 관련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지금 일반 국민들은 무산에너지를 하는데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체에서는 굉장히 지금 촉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신재생 에너지 결국 부산에너지 법 자체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전기를 생산하면은 그 지역에서 바로 이제 소비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깎아주고 송배전설로 그런 비용 없이 모든 게 절감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기업체 아니면 또 발전소도 이익이 되고 그다음에 기업체도 이익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결국은 생산한 곳에서 소비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결국은 부산에너지법도 결국은 신재생 그쪽을 한 축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커스 맞춘 거는 원자력이 아니고 원자력으로 생산된 잉여 전력으로 가지고 수소를 생산한다. 이게 포커스 맞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점이 약간 틀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처럼 이제 그런 기후도 있는 게 사실은 그렇지만은 경북 같으면 자연률이 200%를 넘기 때문에 그러면은 현재 상태에서 봐서 그렇지만 앞으로 3, 4호기가 착공된 상태니까 저 준공된다고 하면은 계속 저런 자료는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에 울진 산불 지역 풍력까지부터 해상 풍력부터 계속 우리가 진행적으로 푸시하기 때문에 저희도 노후 산단 쪽에도 이제 태양광 패널을 까는 그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신재생과 완전히 양대축이 균형을 맞춰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 전력 부족 문제는 경북 쪽에는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수도권 쪽에 분명히 전력 부족입니다. 부족이지만은 경북 쪽은 지금 방금 지적한 것처럼 전력 부족 문제는 발생이 안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은 이제 헤드캡을 이제 말씀하셨고 주변 수용성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은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이거 수소 하이웨이 저희가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들은 필드에 나가지고 기업체 수소 생산하는 기업체 포스코도 제가 다 만나보고 느낀 게 뭐냐면은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으면 기업체는 무조건 자기들이 자기 돈을 내도 뭐였든 간에 자동으로 이 배관은 깔리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이 배관을 어떻게 하지, 송전소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수요처와 생산자가 바로 매칭이 됐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중앙모터를 설득한 게 있어가지고 그 관계 아니면은 기업체 설득한 관계 있어가지고 모든 인자가 유치하기 위해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산업의 일부러 공항 투자본부에 보면은 그쪽 명칭이 뭐죠? 민자 활성화가가 있는데 저희들 포커스 맞추는 게 옛날에는 단순하게 이제 민자 활성화 이렇게 공항 메아리를 거쳤다고 하면 지금은 고쳐화된 민자 활성화 프로젝트를 가지고 처음부터 접근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까 삼단 태양광 말씀하셨는데 삼단 태양광 관련해서 저희들 기업체 현장에 삼단 기업체를 만나보면 정말 우리가 간에서 우리가 자신한테 생각하는 것하고 현장에 기업체 느끼는 것도 틀리더라고요. 틀리는데 특히 이제 좀 재정이 가난한 기업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먹이 올리고 하는데 이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이 많은 그런 입장에서 그런 중소기업에서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하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또 대출하기 위해서는 또 굉장히 더 많은 수를 요구하고 재정 보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간에서 개입을 해서 보정 문제를 예산을 채워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조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안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말씀 저희들도 정책출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음식물 처리 같은 경우는 환경파트든지 그쪽하고 대비해서 지금은 용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만 한다고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아까 우리 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은 공항투자지 법무도 심리를 하고 투자지 공무도 심리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말씀은 저희들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이제 원자력의 포커스가 아니고 원자력 인연 전력의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고 부산 에너지도 보면 500MW 이하의 이제 집적가 단지 50MW 계획을 사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소규모 사업자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그 사람들이 생산 전기가 그대로 이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이제 기저 전력은 저희들도 산업 설득하는 게 뭐냐 하면은 송전자에 걸린 인연 전력 가능은 그게 이제 관련 부분을 개성해서 그걸 직접 PPA 할수 있도록 이렇게 설득을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소규모 이제 예를 들어서 중간에 저희들 동해안 쪽에 보시면은 경북도 쪽 이제 에너지 관련된 이제 해상 공유도 쭉 계속 혼냅니다. 혼내면 거기에 그걸 연결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이제 한 10메가 정도가 전기가 필요하고 있는 거고요. 블루밸리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한 120메가 정도가 전기력이 필요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분산에너지에 보면 분산에너지 특허가 있고 45조에 따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단가 도매 요금만 원래는 하고 그 다음 내년도에는 소매 요금까지 분산에너지에 가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분산에너지 특구도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별 요금이 차등이 되면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 유양국이라고 해서 지금 해저에 보면은 통신 케이블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케이블처럼 우리 동해안에서 국장님 말씀 지산지소처럼 울진에서 남는 전기가 저희들 한 8.7기가와트가 저희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1.4가 남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안원제철에 필요한 전기를 저희들로 가져오고 거기서 포스코 나왔는 전기를 블루베리 쪽으로 주고 그다음 유강국이라 이제 데이터 센터를 같이 연결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같이 소매 요금까지 2026년도 되면 거리 요금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동해안에 해상풍력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제력 한 2.5기가 되는 부분 이 부분과 같이 포스코 한원제철에 대한 아리백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아리백 같이 연결해서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해안에 지금 인여 전력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남아 있는 수 있는 부분이
울진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원자력 발전소에 나오는 거는 전기 사업도 개정이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의 경우에는 지금 고시가 이제 돼 있으면 개정안이 있는데 그 경우는 송전 제약이나 발생됐을 경우에 잉여 전력을 다른 원으로 할 수 있고 분산 에너지 특별법에 따라서도 거기에서도 보면 에너지 신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 전력을 했을 때에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단가가 돼 있는 그런 조치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 같이 이제 해적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같이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3, 4억이 울진 3, 4억이가 또 건설되지 않습니까? 그럼 2.8기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전기도 남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북에서 생산된 전기를 용인 반도체라 줄 것이 아니라 경북에서 쓰자. 그것도 하나의 에너지 분권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동해안에서부터 저희들 끌고 와가지고 추진하겠다. 포스코에도 하는 제철이 필요하면은 기존 철강로에서 전기로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기로 모자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들고 요 같은 경우에 예산은 반영은 하지 않았지만은 저희들이 에너지 분권 연구라든지 이런 분야에 해서 도에서 아이디어를 줘서 한국 전력 기술을 하고 한수원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언론에 내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4월 달부터 계속 추진해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되면은 구체화가 되면 국장님처럼 말씀 민자 활성화 펀드라든지 이 부분과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제 에너지 산업국장으로 와서 이제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에너지 분야를 이제 검토하면 느낀 점은 다른 분야도 물론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일이 많겠지만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분야는 굉장히 미래를 예측하고 시대의 트렌드를 계속 그 감각을 잃어버리면은 순식간에 이걸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시대 세계의 추세가 어떻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고 그래서 예측을 하고 뚜벅뚜벅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단위 산업처럼 금방 예산을 세워서 원래 행사를 하거나 이런 우리는 그런 사업 거의 없습니다. 없고 미래를 내다보고 포진하고 이게 열매가 맺는 게 시간이 좀 걸리는 컵이 좀 긴 그런 사업입니다. 에너지 분야는 특히 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보시면은 특히 에너지가 난 미래의 수급관련 임대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 이제 직원들의 이제 수강금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계속 한 분야에 뭐 10년, 20년 가끔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도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받고 이제 보면은 앞으로 나갈 길 알기 위해서 현재는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이렇게 어떻게 앞날을 예측하고 가는 길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조금의 미스가 있다 하더라도 좀 격려해 주시고 경북이 살 길은 이거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분명한 거는 저희들이 경북의 백년대계 뭐 재산께서도 뭐 경북이 대한민국의 다시 중심이 되겠다 말씀하셨는데 분명한 건 에너지 분야가 우리가 순도할 수 있다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뭐 질의할 이야기의 힘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